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오늘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지역 일부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 의향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진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지자체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오전부터 진료를 보려는 환자로 북적입니다. 현재 전공의 13명 가운데 9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 의향을 밝혔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남병원에서 전공의 10명 중 3명이 집단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역 두 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전공의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당직 체계를 강화했고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의 대학병원 두 곳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자와 보호자도 우려 속에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빠르게 수습되길 바랐습니다. 길어지면 안 좋아. 우리 환자들한테는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른 수술도 못하고 얼른 치료도 못하고 그런 게. 지자체는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대응계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병원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혹시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 진료를 한다든가 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료 기반이 취약한 전남 지역의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네, 광주 세 곳 선거구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밤 10시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장에서는 뜻밖의 이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주는 북구 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 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 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광주 3명의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경선에서 탈락한 겁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인 정진욱 예비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윤영덕 의원을 제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마음 살피면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들으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정준호 변호사가 역시 이 선거구 현역인 조호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8년 전 당의 부름을 받아서 광주에 내려와서 그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북구의 숙제 풀고 호남 정치의 미래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의원 출신의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도 광주 북구을의 현역 국회의원인 이영석 의원을 이겼습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또 지금 민생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풀어갈 건지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선거구들은 비교적 논란이 적어 1차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현역 의원들의 무난한 승리가 예견됐던 곳입니다. 더구나 북구갑과 북구을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곧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곳이라 이번 결과가 대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빠른 선거구 획정과 순천 선거구의 갑을 분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예비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을 단독 선거구로 만들어 갑과 을로 분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신성식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총선 당시 해룡면을 떼어 광양으로 편입한 국회가 순천 시민의 울분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갑을 분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남에서 총선에서 출마한 진보당 전남도당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한 진보당 이성수 후보 등 6명은 오늘 동부 서부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과 민생을 지키며 대안을 만든 진보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합의 성사는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진보당을 호남의 대표 정치 세력으로 키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시간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인데 알고 보니 선배 고등학생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둑해진 새벽, 검은 옷을 입은 한 학생이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배회합니다. 순찰차는 사이렌을 끄고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몇 분 뒤 지원 차량이 도착하고 경찰들이 급하게 차에서 내려 학생을 체포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 이 학생은 새벽 1시쯤 택시에 승차한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뜯어낸 피해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린 뒤 뒤편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남학생은 CCTV를 피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도망갔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그 수색하는 중에 이제 뭐 땀을 흘리고 있고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거가 되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에게 범행을 지시한 건 18살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을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 상공회의 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선소상가 번영회와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대기업 공장장들이 협력업체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여수 상위가 지역의 큰 현안만을 살피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 이흥우 현 회장이 차기 25대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오늘 상임회관에서 제25대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성우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이흥우 현 회장을 25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 상위 부회장에는 달성 최재원, 파루 강문식, 이맥솔루션 임대재, 광일유화 김용재 대표이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고부가 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이 광양에 들어섭니다. 전기차 58만여 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산단의 공장 터닫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곳에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내년 4월 준공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52,500톤 규모로 전기차 58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생산된 양극재는 모두 삼성 SDI에 공급됩니다. 차별화된 양극 소재 기술을 확보해야만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보다 먼저 착공한 경북 포항 공장까지 합해 연간 82,500톤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삼성 SDI 전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양극재 최신 공장입니다. 5단계 착공을 시작하는 거고 곧 이어서 6단계, 7단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또 광양 공장에서 원료를 하나의 입자 구조로 결합해 배터리 수명 등을 기존 양극재보다 높인 단결정 양극재 생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기존 청년대상 청약통장보다 납입 한도와 이자율 등을 늘렸는데요.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기존 15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축하금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하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 환경도서관이 상반기 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설 강좌는 동화 구연, 그림책 놀이 지도사 과정 등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치 장마철 같은 늦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멎은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 순천 지역에 적은 양의 눈 또는 빗방울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의 아침 기온 2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른 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수와 고흥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오는 만큼 체감 추위는 더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3도, 고흥 4도, 순천, 광양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8도, 그 밖의 지역은 9도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해상에는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내일 앞바다에서는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구름 많고 흐린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1에서 12도 사이 분포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네, 순천시가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내 51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여수와 목포 등 대기 관리 권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이 제한되면서 전남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65대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입니다. 순천시가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생태와 사람 중심의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생태로 경제를 이끄는 도시 경쟁력을 증명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자체의 성과를 발굴하고 경쟁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혁신 대상을 공모했습니다. 영국의 파페라 가수 폴 포츠가 여수 관광지 홍보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폴 포츠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이순신 광장과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며 여행 과정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5년간 실시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서 전남 지역 모금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자체 목표액인 9억 1천여만 원에서 3억 8천여만 원을 초과한 12억 9천만 원을 달성해 사랑의 온도탑 142도에 도달했습니다.